들어오시면 나옵니다. 네. 자, 그래요. 두 번째 시간도 쭉 연결해서 조금 더 봅시다. 하여튼 뭐 오늘 강의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저거 하면 이것만 두 개가 더 끝내고 싶어요. 왜 이러냐면요. 그리고 공부를 하시면 플랫폼을 찾아야 돼요. 플랫폼이 없을 때는 지난 시간에 했지만 배가 뭐 하부를 아무리 많이 싣고 와도 하역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야에 자기가 빨리 접근하고 싶으면 그 분야에 플랫폼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130실행위 할 때 별에 대해서 플랫폼 몇 개 제시했잖아요. 제가요. 그 핵융합 5개가죠. 별에서 일어나오는 3알파 플러스 시에로 사이클, 저 뭡니까? 실리콘, 그 다음에 그 철 강분의 뭐 슈퍼노바 과정 전체 해갖고 도표 하나로 항상 했잖아요. 그게 하나의 플랫폼이고. 그럼 쭉 하면서 플랫폼을 많이 제시했어요. 저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초월 영상 같은 거 하나 그렸는 거 있죠. 그것도 플랫폼에 해당되고. 원래 137학년에서 플랫폼이 많이 제시가 됐어요. 주율표 그 92개 원소의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 전자 스핀까지 고려해갖고 다시 보여주는 거. 그게 자연과학의 중요한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 물리학은 이렇게 잘 정립된 학문일수록 그런 플랫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딱 그 기둥을 내리고 하면 작업이 잘 돼요. 근데 뉴로사이언스가 왜 어려웠나 하면요, 지금까지. 그거를 그 역할을 해준 플랫폼이 드물거나 공인된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 플랫폼식을 했던 게 에델만의 의식의 그림 있잖아요. 구조. 1차 의식, 고차 의식, 그건 중요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브레인 공부를 한 10년쯤 하면서 플랫폼을 계속 찾았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확고한 플랫폼입니다. 예. 이건 깡그리 여러분들 암기를 하시고, 두고, 1년 안에 이 지금까지 나고 5, 6년 후에 드러납니다. 제대로 공부해본 사람 같으면 저 자료를 입수했으면 밤잠을 설쳐야 됩니다. 왜냐면 특히 이쪽 분야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종합하고 이걸 딱 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쫙 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책에 이렇게 적어놓은 그림 있잖아요. 브레인 전체 연결망. 그 자료도 내가 우리나라에서 한번 처음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그 자료가 지난 5년 동안 유포되기 시작했잖아요. 끊임없이 내가 보냈고.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걸 전체 연결망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그걸 쫙 감을 잡게 된 거죠, 사람들이. 지금도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그 전체 연결망 우리 집에 그 애기처럼 되는 걸 다시 보면서 야, 대단한 자료다, 저 자료는. 그 자료 하나가 책 한 권, 600페이지 되는 책 한 권을 가름할 수가 있어요. 책 한 권 다 담긴 자료를 그 그림 하나가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브레인 진화에 관해서는 그 역할을 하는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사실은 어제 하루 정도 이렇게 집중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일단 이 자료 출처를 말씀드릴게요. 다른 책에서 본 적이 없어요. 책에서 본 적이 없어요. 첫 번째. 아마 책에서 있는 건데 내가 아직 그 책을 입수를 못 했을 거예요. 다른 레퍼런스가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예, 우연히 내가 하는 그 방법, 기선제인방으로 구글에 들어가서 했다가 찾았는 자료인데, 찾기는 좀 오래됐어요. 오래전에 찾아놨는데, 사실 유심히 안 봤지. 근데 이건 중요한 자료라고 이렇게 놔뒀는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그동안에 이 자료 갖고 있는 지가 3년쯤 됐는데, 계속 참 좀 하고 넘겨갔어요. 근데 왜 이 자료가 벌떡 일어서갖고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나면요. 내가 그려보니까 달라진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전에 안 그리고 계속 봤을 때는, 상당히 뭔가 있는 자료고, 그런 사람들, 대충 알겠어. 이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충분히 이해했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어제 갑자기 이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그림을 갖고 있었어요. 맞죠? 이 그림하고 파이 갈랐는데, 내가 파워포인트 많다 보니까, 이 그림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그림만 봐갖고는 브레인 근처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 알긴 알겠는데 중요도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 파일 1시간쯤 뒤벼갖고 이걸 찾아냈어요. 그 자료를.
그래서 연결해봤더니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 거예요. 두 자료가. 일단. 그리고 아무런 레퍼런스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우리 주민기 원장님 오셨지만 주민 원장님 작년만 해도 저한테 브레인 원서만 해도 60권을 사갖고 선물해 줬어요. 네. 근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자료 대부분 넘겨봤는데 이 그림이 없어요. 이거 유사한 그림은 있어요. 단편적으로. 이거 유사한 그림은 간혹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은 아니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이 놀라운 점은 하나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거야. 놀라운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게 진가를 발휘하겠다는 건데 내가 지금 시간 없어서 하는 건데 옛날 내가 이해 특별한 내가 때 그리는 준 게 있어요. 6단계로 피질의 진화, 요 나오는 뭡니까? 고피질, 부피질 하면서 해마까지 이렇게 형성되는 거 그려준 거 있어요. 그게 내가 천안에서 강의할 때도 그려줬고, 137한, 특별한 내가 할 때도 그려줬어요. 그 그림하고 이 그림 딱 놓고 버리면 이건 다 무릎을 칠 거예요. 그 그림하고 이 같이 놔야 돼요. 네. 그럼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전체를 내가 꾸준히 강조해왔던 운동이 사고는 진화적으로 내면화되는 운동이란 이걸 갖고 지난 한 5년 동안 줄기차게 그걸 내가 외쳐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결정판이에요. 이게 꼼짝할 수 없는 거. 이 자료를 해석하는데 운동 출력을 보면 돼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동물 시스템에서 운동 출력을 잘못 출력을 하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왕창 출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정신분열증. 전적으로 잘못 출력하죠. 근데 정상인이 운동 출력을 우리는 잘못 출력할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욕을 한다. 싸운다. 정당히 출력하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끔. 연설을 한다. 국어책을 읽는다. 뭘 하든 우리는 정당한 출력,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출력을 내보내는 거예요. 너무나 그거는 일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기적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1억 년, 덧붙이지만 5억 년 정도 물고기 초기부터 해서 이 과정을 머리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 스트럭처를. 그러면, 자, 이게 어느 거하고 연결되냐면, 지난 시간에 센소리 못해. 다시 센소리 못하. 센소리 못하. 센소리 못하 할루시에이션. 그러니까 센소리 모터 감각인데 꿈을 해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센소리 모터 할루시에이션입니다. 네. 그걸 뭐냐면 감각운동 환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각운동을 진화적으로 그 밑에까지 이해하지 않고는 꿈을 이해 못해요. 꿈의 본질은 과잉의 운동성의 표출이에요. 네. 꿈에서는 어떤 고개사보다 더 기기묘묘한 몸동작을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날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안녕보면서 책이 뭘 하는 줄 알아요?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그 장면을 보세요. 근데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낙하산 줄을 타고 또 올라가고 있어. 세상에 그런 동작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꿈에서 일어나요. 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과잉 운동이에요. 상상을 초월한 과잉 운동성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는 꿈에서는 가능하죠. 왜? 감각 입력에 간섭을 받지 않는 무제한 방출된 운동 출력이 가능하죠. 꿈에서 감각 입력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동 출력이 감각을 참조하지 않는 운동 출력이 무제한으로 편출되는 현상이 꿈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련 없이 주상이에요. 근데 진짜 지나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우리가 이 도표를 독해하는 과정에서 보면 운동 출력을 처음부터까지 따라가면 돼요. 운동 출력은 다시 한번 대전제가 뭐냐면 동물 시스템에서 운동 출력을 잘못 출력하는 순간 생존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진화적으로 중요한 운동 출력을 나올 때는 그거에 충분하게 모든 에러를 사전에 다 제거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감각운동 통합, 나가서 지금 이야기하는 인식상태의 통합, 최종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에 와서 자극기억하고 장기기억의 통합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동물 진화 전체, 브레인 진화 신경 시스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조금 더 가봅시다. 그러면 이걸 제대로 의미하려면 시상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오케이.
야, 이거 다 중요한데. 요거, 그러면, 요 시상을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 지웁시다. 할 수 없다. 야, 이거 지웁시다. 자, 이건 꼭 지우기 전에 다시 한번. 내적 전내속. 내적 전내속. 이 다발이 어디로 지나가느냐 하면요. 시상 다음 그림에 이거 보여줄게요. 이 다발. 이건 꼭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네. 이게 우리 본능의 길이고 중독의 길입니다. 네. 심지어 내가 하고 있는 지나 이렇게 다른 설치로 브레인 사진을 보면요. 브레인 그림들 보면요. 이 다발이 브레인 전체 섬유 다발에서 한 30% 차지해요. 밑에 지나가는 거 보면. 네. 어떤 그림 보면 이 다발 하나로 브레인 단면 전체로 그린 그림도 있어요. 네. 그럼, 예, 좋아요. 이것도 지울게요. 네. 예, 좋아요. 오케이. 자, 해봅시다. 살라머스. 자, 살라머스 그리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된다면, 살라머스는, 결국은 시각 중심으로, 시각을 자꾸 처리하다가 점점 불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어떤 핵이었는데, 왜냐하면 단순한 어떤 핵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시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시각 피질 방사까지 되니까, 그걸 중개해주는 설상체, 외측 설상체, 그 다음 청각을 중개해주는 내적 설상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합 시각 피질하고 대규모 충고받는 펄비아, 시상침 구조가 굉장히 인간 쪽으로 도면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책에도 그거 나옵니다. 그 대목이 뭐냐면요. 그 시상침, 그걸 뭐라 하냐면 LPP 복합체라고 그래요. LPP가 시상침인데, 요게 두 개 복합체가 점점 증가하면서 여기서 다른 핵들이 파생돼 나온다는 표현을 써요. 네. 자, 그런 구조로 한번 볼게요. 자, 입체 구조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예, 빨리 해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단면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자, 시상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입체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오면서 옆갈래를 내고, 옆갈래를 내고, 네. 자, 이 정도까지. 단계를 그리세요. 이렇게. 네. 여기까지.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잘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입체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른 핵이 하나 있고, 여기서 이렇게 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내적 쪽을 이렇게.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자, 이름들 적으면, 약자로 적으면 안타리오 누클레어스 전핵. 자, 이 시상자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지금 어디죠? 안타리오 누클레어스 요겁니다. 네, 다 알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이 LD 레트랄 도잘 등쪽 외척,
예, L은 네트랄. 이거 다 했죠? 이거 뭐 우리 저 암기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진짜 그런가? 예, 그 다음에 이게 LP. 자, LPP 복합체예요. LP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유명한 MD. 이게 MD였어요. 네. MD. 그 다음에 이게 뭐죠? LA. 그 유명한, 아니지. VA. 자, 이거는 뭐 시상 그림은 자다가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VA. 그 다음에 VL.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벤트랄. 자, 따라서 벤트랄. V는 벤트랄, 벤쪽. L은 네트랄. 예, 다 알죠? 예. 그 다음 이거는 뭐냐면 P는 포스터리어. 뒤쪽. 그러니까 배쪽이고 뒤쪽이고 외척. 중요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배쪽이고 뒤쪽이고 내척. 다릅니다. 두 핵이 달라요. 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입체로 그리면 요렇게 답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자른 거예요. 이렇게 두 자리 자른 거예요. 그럼 잘라진 뒤쪽 부분을 잘 그려주셔야 돼요. 뒤쪽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면 참 진화의 기적입니다. 이거는 시상침이야말로 시상침이 전두엽하고 같이 링크되면서 이쪽이 바로 내측 설상체가 이렇게 붙어 나오는 거죠. 여기 외측 설상체, 요게 내측 설상체가 그래요. 이렇게 잘라진 거예요. 이게 바로 펄비아 P입니다. 이게 P. 이게 이 전체 3분의 1 차당해요. 이게 뭐 하냐면 이게 놀랍게도 이게 어디하고 다중으로 연결되나 하면요. 연합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나가는 출력이, 자, 미리 적어놓으세요. 참,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나가는 출력이 들어가는가 하면 두정력. 두정력 중에 상두정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하측두역. 네, 전두역. 이거 뭐, 진짜 이 들어보면 알죠? 이런 것들이. 이런 데 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감각을 연합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어디 가죠? MD는 전적으로 하이웨이가 나는 게 프리프론탈 코텍스요. 자, LP는 어디 쪽으로 가느냐 하면요, 이게, septal, 중격 영역. 지금 중격 이야기 많이 했잖아, 이거. septal area. septal area로 가고. 자, 시상 전대가 어디 가느냐 하면요, 유두체, 머머리 바디, 내공, 포닉스로 가요. 자, 대충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좀 다 그려놓고 얘기할게요. 지금 이 구조가 이렇게 한쪽을 띄냈어요.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갖고. 입체적으로 어떻게 됐나 하면 자, 무슨 거죠? 요런 판때기 같은 것이 사실 요렇게 덮여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아니, 양쪽이 아닌데 이쪽에 덮여 있어요. 이쪽 안좀 구조가 다르고 뒤에 이렇게.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랩티큘러입니다. 랩티큘러 포메이션, 누클레어입니다. 건물핵입니다. 따라서 시상 건물핵. 시상 건물핵. 되게 중요해요. 시상 건물핵이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쪼매는 거, 좁쌀만한 건드리 멋있게 딱 스탑해버린다는 게. 그게 뭐냐면, 요게 라미나입니다. 따라서 라미나. 이게 섬유판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했는 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라미나 가운데에 핵들이 있어요. 핵들이. 이게 그 유명한 시상 수질 판넬입니다. 이 중에 큰 걸 뭐라냐면 센트롬 메디알, 중앙핵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걸 그 뭐냐면 속방핵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속방핵. 속방핵하고 중심핵. 이거가 건드리면 죽어요. 죽는 게 사람 것이 그냥 딱 스탑해버려요.
이게 뭔데? 이게 지금 이게 소위 말 수질 판례가 수질 판례. 웬만한 의식을 다룬 책에 다 나옵니다. 수질 판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수질 판례기. 근데 저 수질 판례기 본질이 뭔지 알아요? 정체가 뭔지 알아요? 바로 요 내관에서부터 쫙 했던 렉트블락 포메이션이 최고 마지막까지 가 있는 게 바로 지상 수질 판례입니다. 이제 오죠 뭐가? 예, 바로 이겁니다. 야들이 야 끝까지 일부 가고 여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구조 그대로 남아있어요. 네. 꼭 우리가 척추할 때 노트 코드가 끝까지 남아갖고 그 적색관 중간판 안에 들어가 있듯이 이게 최종적으로 그물 렉트블락 포메이션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요, 살라모스 수질 판내핵의 섬처럼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수질 판내핵 안에 있는 이 핵들이 하는 역할이 렉트블락 포메이션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 우리가 의식을 만들어줘요. 각성 상태를 만들어줘요. 각성 상태는 정확하게 수상실 판내핵의 작용하에 있고, 그걸 작업을 좀 동작 못시키면, 동작 못하게 하면 그 순간 의식이 그냥 스위치가 딱 꺼져버려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말은 의식이라는 것은 매 순간 제너레이션 되는 현상이라는 거야. 조금만 강의 재미없으면 졸잖아. 의식 나가는 거예요, 그때. 뭐 기냐 할 거 없어.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이요. 그 다음 놀란 얼굴들, 재밌어서 팍 이런 얼굴들, 뭐 의식이 굉장히, 이때는 진짜 그 수질 판내기 왕성하게 동작하는 거예요, 살아가. 기가 막히게 기가. 오늘 꼭 이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렉트블락 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 예. 자, 요거 들어가는 입력 신호가 뭐냐면요, 이게 글로벌 팔라더스 GP. 자, 어디 있죠? GP가 어디 있어요? 요 있잖아요. 이거. GPI, GP가 들어가, 여기서.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성세스 니그라, 예. 흡질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면, 손해가 들어가요. 손해에서 들어오는 시그널이. VL로 들어가요. 이거 다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가는 게, 이쪽은 뭐냐면, 척수 시상로가 들어가요. 네. 그 다음 이쪽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요. 그 다음에 이거 내척 섬유띠. 자, 저 불교 TV 본 사람 내가 수도 없이 강의했는 중에 그런 적이 있어요. 후섬유단 내척 섬유띠를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서요. 후섬유단 내척 섬유띠. 지금 운동물이 있는데 그 기억하시는 거예요. 후섬유단 내척 섬유띠. 후섬유단이 뭐냐면 척수 딱 잘랐을 때 뒤쪽에 있는 거 30%에 해당되는 거 조갑의 얇은 핵하고 세기 핵 쪽으로 보내는 그 신경 섬유다발이 바로 후섬유단이고, 그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내적 섬유띠를 통과해요.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는 거예요. 내적 섬유띠, 그 다음 척수 시상로.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쪽은 뭐냐면요, 3차 시상로입니다. 3차 시상로. 3차가 뭐예요? 3차가 뭐죠? 네? 뭐예요? 3차 시상로를 하면 이때 3차가 1차, 2차, 3차인가? 아니요. 3차 신경을 말하는 거야. 3차 신경에서 시상으로 하면 3차 신경은 뭐죠? 얼굴, 예, 하악근, 상악근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잖아. 이쪽에. 바로 이거는 뭐죠? 그럼 이제 이거 감 잡아야 돼. 이거 무슨 신경이다? 얼굴에서 오는 신경이요. 그 다음 이거 뭐다? 몸에서 오는 신경이요. 그래서 지상에서조차도 몸하고 얼굴에서, 헤드하고 이 밑에서 오는 신경을 구분해서 처리해요. 그래서 요거 M은 얼굴이고 L은 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 목하고, 목 밑에하고 목 위를 이 브레인 전체 관점에서 달리 처리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3차 신경로에서는 뭐 또 하나 미강로. 미강로도 관장해줘요. 들어와요. 미강로 정보가 들어와요. 맛정보. 맛정보와 관련된 거 있죠? 솔리텍 트랙. 고림도 아까 했잖아요. 고림도를 통해서 올라옵니다. 네, 이분도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요거에 조금 이중을 그려주세요. 요렇게 해갖고, 입체적으로 그리면 요렇게 와서, 요렇게 양쪽에 붙는 영역들이 살짝 사점이 붙어요. 신경들이 붙어갖고 요렇게 그려주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미드라인이라 그래요. 혹시 저 책 보면 한 복잡한 도표 있잖아요. 그거 보면 내가 항상 14개의 그 시상핵들이 있는데 이쪽에 보면 미드라인이 나와요. 네. 그 지금 혹시 내 책 갖고 있어요? 그거 보세요. 미드라인이 나와요. 시상핵 14개. 그 미드라인이
이 미드라인 누클레어 핵입니다. 네, 핵이고, 요거는 뭐겠어요, 요거는? 요게 뭐겠어요? 요게 두 개의 시상이 붙어 있는 거, 요 연결망이 자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 그림에서 입체적으로 할 때 요거 뭐 툭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요거는 시상간교라고 그래요. 따라서 시상간교. 시상간교. 네. 인터살라믹 어드히전. 제가 영어로 인트라가 아니고 인트라고 인터 알잖아요. 인터살라믹 어드히전. 따라서 인터살라믹 어드히전. 요걸 우리나라 말로 시상간교라고 그래요. 시상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요. 그 시상이 두 개라는 말이죠. 벌써 이거 뭐 보면 알잖아. 그래서 이걸 한쪽만 그려준 거예요. 네, 믿어봐요. 그러면 완벽하게 동일한 게 이쪽에 하나 더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돼 있고. 그 가운데는 지금 요거는 뭐냐면 라미나 구조로 해갖고 신경 축삭들이 이렇게 판 형태로 이렇게 짜부러져 갖고 이렇게 판 형태로 있는데 그 판 속에 있는 핵이라 해갖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사실 이 정확한 번역이요. 이게 뭐냐면 시상 수질에 있는 판 안에 있는 내 핵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시상 수질 판 내 핵. 시상 수질 판 내 핵. 네. 그게 바로 렉티큘라 이쪽 이 시스템이 시상까지 들어가 있는 마지막 브레인 종단이에요. 네. 자, 그렇죠? 그래서 그 이온터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아주 재밌게 설명되어 있는데 뭐냐면 지금 이 LP하고 이 P하고가 우리 영장류 인간을 보면서 급격하게 커졌다는 거예요. 커지면서 이 두 덩거리 이 복합체에서 다른 신경 특수핵들이 분화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러면 밑에 동물들은 시상 특수핵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특수핵들이 있어요. 그죠? 비특수핵은 뭐냐 하면 렉툴라 이거 그물핵, 그 다음에 수질 판핵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먼저 출현했고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특수핵들이요. 특수핵. 자, 특수핵 중에서 조금 더 볼게요. 자, 진짜 재밌어요. 이 전액 유두체도. 그래서 이걸 뭐냐면 VA 이걸 뭐냐 변연 시상이라 그래요. 변연계하고 링크된 시상. 그래서 변연계가 나오면 예를 들어 브레인 공부할 때 항상 뭐하고 생각해야 되면 기억하고 감정하고 링크된 생각이 돼요. 변연계, 기억, 감정. 따라서 변연계, 기억, 감정. 그 같은 덩어리, 같은 덩어리.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몸 동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VA. 전형적으로. 그래서 VA는 거의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몸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MD하고 AL 이쪽은 변연계 쪽이에요. 그 변연계 플러스 이거는 뭐죠? 전두엽으로 가는 거예요. 프리폰탈 코텍스로 가는 거예요. 주로 가는 거. 그 다음 이거는 연합감각, 특히 시각 연합 능력하고 연결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양 하는 김에 피질까지 좀 더 들어갑시다. 뭐 하겠어요. 네. 이게 기가 막히잖아. 기가 막혀. 지나이 기죠. 이게 지금 자 우리 이 그림에서 설명한 뭐냐면요. 이게 도잘 살라믹 같으면 D가 붙은 핵들이에요. D가 붙은 핵들. 요거 있잖아요. 요 핵들이 덩어리가 위에 있는 거. 위쪽이 뭐죠? 감각이잖아요. 네. 감각을 하고 여기 밑에 벤트랄에 해당되는 건 뭐죠? 요 V자 있는 핵들이요. 이 핵들이 두 개가 이렇게 두 덩어리가 처음에는 두 덩어리가 있었는데 야들이 지금 다 엉켜져 갖고 시상이라는 거 이제 우리 호모사피엔스 하면서 거대한 덩어리로 다 이렇게 조합된 거예요. 그래서 야들이 뭐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시상 역할은 뭐냐면 감각을 시각, 청각, 체감각을 계래 피질로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야들이 해주잖아요. 이 그림 여러분 전혀 하셔야 됩니다. 네.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그림 하나 유추하면 한 달 기분 좋아야 돼요. 네. 몇 달간 브레인 공부를 앞당겨줘요. 네. 지금 보세요. 이 선 두께에 하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커진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복척이 보세요. 네. 아니지 감각이니까 뭐죠? 동쪽이죠. 네. 동쪽이 도미넌트. 그래서 전두엽을 볼 때, 특히 프리프론탈 코텍스를 볼 때, 감각하고 운동이 딱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운동으로 늘어보낼 때는 변연계하고 시상하부를 통해서 욕망의 하이웨이를 늘어보내고, 또, 그 운동 형태죠. 내장 운동이든 뭐든.
운동 형태로 가는데 그걸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감각들이 시각, 청각, 체감들이 다 모여져 갖고 와줘야 돼요. 그래서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기억입니다. 여기까지는 동물 시스템이에요. 아직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동물은 기억 한 10분까지 못 간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지금 보세요. 이 그림하고 여러분들 링크 시기가 간단찮아요. 뭐냐면 이 전체 이야기에서 이 그림이 약간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후각이 들어오잖아요. 후각은 무조건 기억. 따라서 후각 기억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나중에 제가 전번 강의에서 브레인 6개 단계로 진행하는 그림이 있어요. 작년도도 했고 천안에서도 강의했고 했는데 그 그림을 따라보면 네오코텍스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고피질 해마가 어떻게 형성되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런 관점에서 후각 시스템은 기억과 관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엔소로 코텍스라는 게 있어요. 자, 요 부분이 적었어요. ENTO 엔소라이나 코텍스. 엔소라이나가 뭔데? 이게 뭐냐면 엔소가 아누란 말이고, 그러니까 요게 라이노란 말, 브레인 구조 그러니까 해부하게 라이노란 말이 많이 나와요. 라이노가 뭔데? 코란 말이에요. 코와 관계 있어요. 요 부분이. 그래서 뭐냐면 후각의 1차 피질, 2차 피질이 어딘가? 이거 하기 쉽니다. 청각의 1차 피질, 2차 피질 명확하잖아요. 시각 명확하잖아요. 브레인 쪽 공부한 사람들은. 근데 후각의 1차 피질이 어딜까? 2차 피질이 어딜까? 굉장히 재밌어요. 그게 바로 전체 대상이 편도, 변형의 전체를 타겟으로 해요. 후각의 최종 피질은 내첩 전두엽이에요. 내첩 전두엽. 후각이. 우리 안화 전두엽하고 내첩 전두엽 있죠, 안쪽에. 그쪽이 후각의 최종 프로세서, 후각 연합 피질에 해당돼요. 그래서 기억 쪽은 후각하고 관계 있어요. 근데 이어서 보면, 후각에서 나오는 것도 이제 진화를 하면서 대규모로 피질을 보내주잖아요. 이 피질이 점점 커져갖고 이게 무슨 피질이 되냐면 이때 오면 이 피질 이름이 피리폼이라고 그래요. 피리폼 로브라고 그래요. 자, 따라서 피리폼. 이건 저 서양배라고 그래갖고 이상엽이라고 표현해요. 서양배. 그래서 이게 뭐냐면 헬리오파라덤이 피리폼 로브로 가요. 이상엽으로 가요. 이상엽 이쪽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쪽에 있는 해마 방해라든지 그 다음에 엔소랄 코텍스라든지 이쪽 계열들이요. 이건 바로 기억 회로에 아주 중추가 되어버린 거죠. 감정 기억 회로에 중추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자 하나를 더 그립시다. 살라모스가 피질 전체에서 우리가 피질이 6개 층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빨리 해봅시다. 피질이 6개 층에서 형상이 어떻게 되는지 빨리 한번 볼게요. 제1층,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2층, 3층, 4층, 5층, 6층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자, 빨리 그릴게요, 내가. 이렇게 가서 1층에서 이렇게 가지를 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어페런트는 어떻게 되죠? 들어오는 거잖아요. 피질로 들어오는 신경섬유 다발입니다.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처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3층하고 4층에 가지를 내요. 자, 두 번째, 일단 그려놔 보세요. 두 번째 형태가 있어요. 두 번째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세 번째가 3층에서 끝나고 4층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조금 바뀌었어요. 자, 일단 거기서 보세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이.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요런.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지난번에 또 천문우주에서 발표했잖아. 첫 번째, 이게 뭐냐면, 구심, 우리 한번 적게요. 구심 연합 섬유입니다. 그 다음 이게 구심 교련 섬유입니다. 자, 적어보세요. 그 다음 이게 뭐냐면, 특수 시상 피질 섬유요. 이게 비특수 시상 피질 섬유예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피질에 여러 가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전부 다 시상하고 관계있어요. 시상하고 상당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출력 쪽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6번 층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이건 뭐 위에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5번 층에서 피라미드 세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올라가요. 세 번째는 3번 층에서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 3번 층입니다. 네. 그러니까 피질에서 그 신경 섬유들의 형태를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줘볼게요. 이거는 일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피질 시상 섬유예요. 시상이란 말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섬유를 대표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피질 척수로, 자, 피질 좋고, 피질 소내로, 피질 연수로, 피질 교내로, 예. 그 다음에 피질 선조로, 선조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피질에서 들어오는 모든 섬유가 세포체가 5번 층에 있는 거예요. 예. 5번 층이 이름이 뭐죠? 1번 층이 분자층, 2번 층이 외가립층, 그 다음에 3번 층이 외피라미층, 4번 층이 내가립층, 5번 층이 내피라미층, 6번 층이 복합층. 예. 이 층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층들이 대표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보세요. 시상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시상하고 이제 관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하면, 자, 적어보세요. 원심 교련 섬유, 원심 연합 섬유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뉴로사이언스에서 이런 걸 분류할 때, 이거 하나만 그려봤어요. 자, 이렇게 잔해 우리가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여기 시상이 있다 했을 때, 대표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파이브가 여기서 출발해갖고, 잔에서 출발해서 우 내려가서 시냅스를 하고, 우에서 출발한 게 잔에서 시냅스죠. 근데 방구 사이를 왕복하는, 이런 파이브를 뭐라 그러죠? 네, 이런 파이브를 커미시오라고 그래요. 교련 섬유라고 그래요. 그 기본 용어입니다. 이걸 뭐라 그랬냐면, 커미시오.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교련, 정교련이라는 말 들어봤죠? 정교련. 예. 후교련, 정교련 다 있습니다. 예. C-O-S-S-U-R-E. 예. 커미시오. 따라서 커미시오. 예. 교련이라는 말 써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가 굉장히 흔하겠죠. 같은 피질 내에서 주고받는 거. 이런 걸 뭐냐면 어소시에이션이라고 그래요. 어소시에이션. 이거 연합피질입니다. 연합피질. 자, 그 다음에 주로 시상에서 많이 관리하는데 세 번째 타입의 섬유가 어떤 게 있냐면, 자, 이쪽 다른 핵에서 시상까지 가서 시상에서 시냅스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갈 때 여기서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치잖아요. 가지 치기 전을 뭐라 하면 프로젝션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야? 투사섬유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예. 그 다음에 이 가지층, 이걸 뭐라 그랬냐면, 나데이션이라고 그래요. 네, 아주 기본 지식인데, 이거 자꾸 헷갈리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데이션 하면, 옵티컬 나데이션, 여러분들 사진 본 적 있나요? 내 책에 있을 거예요. 이게 엄청 커요. 수백만 이상 그 섬유 다발이 확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파이버, 따서 프로젝션, 라디에이션, 어소시에이션, 커미슈어. 네, 이게 섬유, 신경섬유 형태들입니다. 그럼 일단 이해되겠죠? 고심연합 섬유, 뭐 연합이란 말은 요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커미슈어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 예, 프로젝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5개.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이것들이 피질에 분류할 때, 피질은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 시상하고 피질에 주고받는 거예요. 자, 따라서 시상 피질 연결. 시상 피질 연결. 그래서 그게 바로 여러분들 그 에델만 책을 읽은 가장 중요한 골반이 뭐냐면 내관 변전 시스템하고 시상 피질 시스템. 따라서 내관 변전 시스템, 시상 피질 시스템. 이제 뭐 잡히는 게 있나요? 공부한 사람들? 네. 왜 에델만 책이 끊임없이 브레인 전체를 딱 두 가지 시스템을 이야기해요. 자, 따라서 내관 변전 시스템, 네, 내관 변전 시스템. 브레인 두 개 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시상 피질 시스템. 에델만 특별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두 시스템이 진화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두 개 독립된 시스템이 진화적으로 우연히 링크됐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링크돼갖고 우리 몸에는 항상 우리 그 이렇게 포유동물쯤 되면 이 두 시스템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걸 다시 보려면 명확하게 시상 피질 시스템하고 내관 변전 시스템 볼 수 있어요. 이거 몸뚱아리는 내관 변전 시스템이죠. 근데 여기까지 오면 어느 정도 이제 근데 여기서부터 시상 요 라인부터는 뭐냐면 저쪽으로 시상 피질 시스템이에요. 그럼 시상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시상이 하는 일은 뭐냐면 대규모로 감각 신호를 대뇌 피질로 중계해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시상이 없을 때는, 그까지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역할을 했던 게 여러 가지 핵들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강의하고 계속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내가 굉장히 강조해 그랬던 게 척추고 그 복잡한 그림이나 따라 그리려고 했잖아요. 그때는 전부 다 핵들이잖아요. 핵들. 교감신경, 따라서 교감신경절. 예, 교감신경절. 예, 그 다음 위에 보면 저 감각신경, 저 도잘 센서리 루트 있잖아요. 예, 그 교감신경. 그 다음에 그 기둥도 생겼잖아요. 그 전부 다 뭐냐면 그때 브레인은 그런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정보를 처리하는 센터들이에요. 그게 전부 다 브레인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머리가 생겼잖아요. 그거로. 이 말이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머리가 거꾸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울까지 척추로 하던 일반 감각에 플러스 특수감각이 듣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특수감각의 대표가 뭡니까? 시각, 청각, 균형감각.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시각, 청각, 균형감각으로 뭐 인간이 고유한 어쩌한데 꼭 꿈꿔야 돼요. 그런 생각하면. 그 전에 우리는 그거 관계없이 일반 감각들이 있었어요. 일반 감각이 뭐죠? 일반 감각 6개, 4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 일반 감각 다시 보세요. 이게. 그걸 찾아보면 돼. 뭐 척추 내가 이야기했잖아.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얘기했는데, 제너럴, 자, 척추에서 제너럴, 비스리알, 에페런터, 제너럴, 비스리알, 이페런터. 기억나죠? 네. 그 다음에 제너럴, 소마틱, 어페런터, 제너럴, 소마틱, 이페런터. 이거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 4개예요. 이거 4개에다가 뭐가 붙냐면 S가 붙잖아. 스페셜. 이 스페셜이 뭐냐면 시각, 청각, 균형감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체 얘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보면. 이거 뭐 하죠? 자, 드디어 우리 운동을 정교하기 위해서 드디어 스페셜 감각이 진화되기 시작했다. 그 스페셜 중에 진짜 스페셜은 뭐냐면 이번 강의에서 시각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걸 처리해주는 기관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살라머스예요. 네. 살라머스 시상이 초기에는 어떻게 됐냐면 2개의 독립된 조그만한 핵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진화를 하면서 정전 운동을 필요하니까 섬세한 감각이 대규모로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쪼매난 핵들 갖고 해결 못하니까 이거 어디 갔죠? 바로 여기서 요거에 LPP 복합체에서 자 이거는 뭐 이 핵하고 이 핵 초기 원시적인 형태에서 다른 특수핵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이온택체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이 특수핵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피질의 제3번 층하고 제4번 층에 신경 축삭을 많이 내기 시작한 뉴런들이 피질에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바로 링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조금 더 가봅시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러한 그 운동하고 감각을 쭉 따라가면 다시 이건 뭐냐? 자, 고개 들고 자 집중하세요. 지금 매수공에서 있을 순간이 아닙니다. 이거 다시 무섭게 봐야 돼요. 처음에 감각 누클리아에서 핵에서 운동을 그냥 와버리잖아요. 이거는 그냥 일반 감각, 일반 운동이에요. 이어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 되니까 복잡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이 중내 시계 세줘요. 내가 지금 조금 내가 하니 요거 지금 아까 찾아냈는데 에러가 조금 있어요. 내가 급히 이거 지금 처리하면서 이게 지금 초기 단계는 너무 복잡하다는 느낌 들죠. 초기 단계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요걸 일단 지우고 이까지 들어오지 않고 자 이게 보세요. 어디서 처리해 주느냐면 이게 운동이 늘어오긴 오는데 여기까지 끝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되는 거는 요거만 좀 바꿔주세요. 조금 제가 에러가 있었어요. 요렇게. 네.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최종 저 게시판에 올리는 사람 요 사진 올려주세요. 네, 요 사진.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상 구조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다시 이걸 한번 다시 봅시다. 이 자료를. 이제 아주 초기 물고기 형태라고 했어요. 이 첫 번째 운동은 척추에서는 반사 운동이 있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좀 더 정교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옵틱 텍텀. 이 옵틱 텍텀이 나중에 3구로 바뀝니다. 옵틱 텍텀에서 운동을 내준 운동이 뭘 컨트롤하냐면 헤드를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헤드 쪽을 컨트롤하는데 헤드 쪽 머슬을 컨트롤하는데 얼굴 표정들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이 운동 출력을 이 정도라도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보세요. 이거 하나가 감각을 약 얼마나 많은 하면 청각이 보세요. 시각이 먼저 들어와서 피질로 가죠. 청각이 들어와서 중계를 하잖아요. 요게 뭐냐면 와우가 아니고 요게 하구입니다. 하구에서 이 피질로 보내죠. 근데 이때는 여러분 잊어버린 게 이게 그냥 단순한 피질로 보면 돼요. 시계 피질인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지금 여기서 보세요. 감각이 이게 헤드에서 오는 근육 감각, 몸에서 오는 감각 두 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시각 들어갔죠. 청각 들어갔죠. 다 들어갔어요. 이 피질이 다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운동 출력 1차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시스템에서 최고위 운동은 이거라 그랬잖아요. 창백이. 그러니까 최고위 운동 이거잖아요. 이것 쪽에서 운동 출력이 이 빨간선으로 나갔잖아요. 됐죠? 이 빨간선으로 운동 출력이 나가갖고 그 척추 밑도 다 간장하고 우리 머리도 다 간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겠죠. 머리도 간장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냅두기나 포메이션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이 메인 출력이 아주 중요한 출력이 나오면 항상 조율을 해줘야 돼요. 조율을 해주는 관점에서 렉티큘러 포메이션을 렉티큘러 포메이션 보면 통합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감각, 운동, 통합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걸 해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준가 보세요. 그걸 그러니까 운동 출력이 그냥 나와갖고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워요. 그 정확히 맞추는 시스템이 렉티큘러 포메이션이고 그건 엄청난 계산을 해야 돼요. 그게 진화적 압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질 일부가 새로운 인물을 맞는 피질이 생겨나는 거예요. 옛날 피질이 변형이 돼갖고 일부가 나와요. 그게 바로 네오코텍스예요. 따라서 네오코텍스. 네, 네오코텍스 출현하면서 이 피질은 네오코텍스 특질이 뭐냐면 잘 보세요. 네오코텍스 특질이 뭐냐면 감각일까요? 운동일까요? 그거 구분할 수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일단 이게 연합 피질 형태로 계산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량 운동이 나가는 걸 조율해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등쪽 시상에서 모여진 감각. 자, 등쪽 시상은 뭐죠? 당연히 감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따라올 때 감각 운동이 명확히 분리되는 시스템하고 그게 머징되는 시스템.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통합이란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상 쪽까지만 가도 아주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요. 등 쪽은 감각, 이 배 쪽은 운동이잖아요. 분리돼갖고 하는데, 그래서 운동이 나왔어요. 운동이 1차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이 등 쪽 시상의 감각이 다 모인 걸 이쪽 창백에게 보고를 하고, 그 창백이 그걸 전부로 바탕에 운동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몸하고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더 정교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이쪽 시스템에서 일부 출력이 네오코텍스를 요구해갖고 이쪽에 보낸 거예요. 네오코텍스에서 이걸 계산을 해갖고 이게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어디로 가냐면 이쪽에 가는 게 아니고 곧장 복측 운동을 담당하는 시상으로 가요. 네, 운동 담당 시상을 가서 이게 운동 담당 시상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렉티큘러 포메이션 연결되어 있잖아요. 렉티큘러 포메이션 쭉 연결돼서 렉티큘러 포메이션에서 머리하고 몸통의 근육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시스템 기억하시면, 그 다음 이걸 해도 간단해져.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진화된 형태로서는, 자, 보세요. 여기서도, 아무리 진화돼도 동물 시스템 간단하게 옛날 걸 그대로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공부가 가능한 거예요. 기호를 추적하면 한꺼번에 다 일망타진할 수 있어요. 자, 여기도 옛날 시스템 그대로 있죠. 무릎 반사 같은 그대로 누르는 거 있죠. 운동에서 감각을 그대로 눌러줘. 두 번째, 좀 더 이제 복잡한 운동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피질을 하는데 이 피질이 어떻게 되냐면 줄어들어 있어요. 여기는 이만한 피질인데 이게 상부로 오면서 이만한 적어진 피질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상부 적어진 피질에서 운동 출력이 파란 게 나왔잖아요. 2개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어쨌든 이 운동 출을 만들기 위해서 감각이 필요하잖아요. 그 감각이 처음에 어디로 오냐면 잘 보세요. 체감각에서부터 요 체감각, 머리 체감각이죠. 머리 체감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시각 받아들이고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곧장 운동 출력돼요. 내가 그 자료를 유심히 봤어요. 청각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에서 몸 감각 이쪽에서 안 들어가요. 청각 직접 안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거 해결하니까 왜 이래 하니까 중요한 일을 다 앞으로 넘겨줘 버린 거예요. 이거 맨날 어떤 대가책에 그런 이야기 나와요. 상암모사나 이런 걸 이해할 때는 이런 거예요. 중개상인이 가수, 농원, 농장하던 농장주가 중개상인이 됐다 이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 뭐냐면 야들은 이제 중개상인이 된 거예요. 아니, 뭐냐면 감각을 이쪽으로 전부 다 옮겨준 거예요. 옮겨주면 자, 중요한 거 다시 보세요. 자, 요 그림하고 다시 볼게요. 요 그림에 파란 거하고 요거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최종 빨간 거 이거 비교해 보시면 이제 금방 나와요. 요거 빨간 거는 결국 출력이 창백에게서 나와요. 근데 이거 빨간 거는 출력이 대뇌피질에서 나와요. 엄청난 퀀텀 점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쪽에서 대뇌피질은 이걸 비교하면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거야 뭐 10배 이상 커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커진 피질이 감각하고 운동을 다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감각하고 운동을 다 다룰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따라오세요. 감각을 다 다뤘는데, 자, 여기서 진화적인 아주 중요한 하나의 테크닉이 나와요. 뭐냐면,
중계센터에 다른 핵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최강각에서부터 여기서 넘어올 때는 이게 뭐냐 하면 얇은 핵. 적으세요? 얇은 핵, 세기 핵. 이게 바로 내 개수의 후섬유단에서 오는 겁니다. 척수 후섬유단에서 오는 얇은 핵, 세기 핵, 핵이 분화돼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자, 이거 나오기 전에는 메인 하이웨이가 이거잖아요. 최강각 메인 하이웨이가 이렇게 가서 지상으로 갔는데 이 핵심은 이게 분화되고 나서 얇은 핵, 세기 핵, 이게 점점 많은 정보를 더 할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이웨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동일한 현상이 시각은 곧장 이렇게 가는 게 메인이었죠. 왼단에서는. 그 다음에 뭐냐면 외척 설상체를 만들어갖고 다시 얘기하면 외척 설상체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물길은 전부 다 일로 가야 되잖아요. 외척 설상 딱 생겨고 독립적 모드가 생겼잖아요. 그 야는 전적으로 어디로 보내죠? 피지로 다 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부 일을 할당받다가 격가지로 일부 받다가 나중에는 90% 받아버리는 거예요. 90% 받아갖고 전체로 이 넓은 태평양 같은 이 피질에다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뒷골에 후반부에 피질이 시각 피질이 60% 차지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시각은 외척 설상체 만들어줬고 청각도 동일한 현상이 있죠. 청각도 자, 요거 조금 더 드릴게요. 요게 뭐냐면 와우핵이잖아요. 그 다음 요게 하구잖아요. 와우에서 하구에서 이렇게 갔잖아요. 와우에서 하구에서 이렇게 갔잖아요. 동일하게 그려야 되는데 와우에서 하구까지 가고 스탑하면서 상구로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이 상구가 이쪽으로 어떻게 이렇게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 하면 이거 조금 더 빠지는 그림인데 야가 일로 가요. 이렇게 붙어서요. 그래서 청각의 하이웨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게 하이웨이가 돼요. 이게 하이웨이가. 이게 어디로 가는데 내척 설상체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중계받아갖고 대규모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 내척 설상체에서 어디 있어요? 요거 있잖아요. 안 적었네. 요게 lateral geniculation body. 이게 medial geniculation body. 자, 요게 따서 외척 설상체. 요 내적 설상체. 예, 요게 들어가는 게 시각 정보. 이게 들어가는 게 청각 정보. 예. 이게 뭐죠? 시상 구조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자료에 의하면 시상침하고 내적 설상체는 거의 같은 성질을 두고 아주 초기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우리 인간 영양학 쪽으로 오면서 굉장히 중요해서요. 예.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따라왔어요. 이거 워낙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대풀이 설명해 줍니다. 자, 그래서 감각 자료를 하구, 상구에서 예를 들면 옛날에는 80% 처리했는데 우리 쪽으로 오면서 한 20% 처리하고 80%를 외척 설상체를 혹은 내척 설상체를 매겨해갖고 대략으로 80% 자료를 정보를 DNA 피지로 보내줘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교하게 세상 모든 걸 정보를 정확히 보는 거예요. 네. 동물이 보는 거하고 우리가 처리한 경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 청각이 왔죠. 그 다음에 후각도, 자, 후각도 동일한 길을 갔습니다. 후각도 처음에는 여기까지 피질이 모습이까지 약하니까 안 갔는데 이쪽은 피질이 커지니까 피리폼에서부터 이게 선조체입니다. 예. 코파스. 코파스 스트레이텀입니다. 조금만 더 따라오세요. 이게 선조체. 선조체는 뭐라고 그랬죠? 이거 전부 다 합니다. 이거 전부 다 합니다. 엄청 큰 조직이에요. 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피리폼에서는 완전히 직통도를 내요. 다른 핵을 거치지 않고, 곧장 대규모를 피지를 보내요. 자, 이게 후각 대규모 피지를 하고 되면서, 이제 학습이 가속이 됩니다. 설치료 이쯤 보면 학습이 가속이 되면서 이게 이제 이 피질이 이제 팽창을 막 시작되죠. 예. 자, 그거를 지금까지 설명한 걸 자, 다른 관점에서 자, 인간 브레인하고 비교해 보면 감을 잡을 겁니다. 자, 여기서 야,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인간 브레인. 자, 잘 그려보세요. 인간 브레인.
자, 대략 그려보세요. 저 인간 브레인입니다. 네.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처리한 걸 요거하고 요걸 비교해보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요. 요 다음 단계 이걸 생각하면 돼요. 물론 뭐, 그 다음 단계 그림이 있으면 좋은데, 요거 우선, 물론 뭐 많이 띄었는데, 여기서 이 과정들하고 연결해보면 이제 여러분 보일 겁니다. 자, 어떻게 되죠? 요 중심열, 이렇게 하고, 자, 시각부터, 요 1차 시각에서, 자, 오늘 브레인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한 다 하는 건데, 처음, 우리 조카 왔나? 아, 저 있네, 좋아. 아, 잘 봐. 아. 자, 요게 비주얼 프라이머리 1차 시각입니다. 1차 시각 영역. 네, 1차 시각 영역에서 이렇게 가는 게 요 끝에 점 찍고, 이게 뭐냐면 비주얼 어소시에이션, 연합 영역. 자, 연합이 중요합니다. 연합 영역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1차 체감각 점 찍고, 1차 체감각에서 이게 뭐냐면 소마틱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1차 연합, 체감각 연합 영역으로 가죠. 자,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칼라로 좀 하세요. 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 브레인 접하는 사람한테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일 수가 있어요. 자, 파란 걸로 했어요. 연합 영역으로 했어요. 그 다음 체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감각, 청각이 요쯤 있죠. 청각, 1차 청각 영역에서 연합 청각력이 이쯤 있습니다. 언어 중추할 때 많이 나오죠. 예. 모이랑, 예, 앵글러 자이러스. 앞따라서 앵글러 자이러스. 예, 되게 중요합니다. 앵글러 자이러스. 그쪽이 언어하고 관계있는, 자, 연합 청각피들이죠. 연합 청각피들. 요거는 오디토리 프라이머리, 오디토리 어소시에이션 AA입니다. 요거는 SA. 이렇게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파란 이 것들이 어디로 가는지 하면요. 멀티 센서리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요. 다중 감각 연합 영역이라고 해요. 그것들이 어딘지 하면요. 하척두엽 최악단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자료 할 때 이 하척두엽 이렇게 해갖고 맨 끝단에 모든 그 특히 시각자료, 의식적 시각자료 그거 다 종합이 됩니다. 네. 색깔, 모양, 형태, 움직임 그것이 다 종합이 돼요.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자, 이거는 피질에 있으니까 바깥에 그려줘도 돼요. 하척두엽에는 연합 하척두엽. 그 적어보세요. 하척두엽 앞쪽. 예, 앞쪽이 멀티 센소리 어세션 영역입니다. 그래서 다중감각이 형성되는데 여기서 파란 점에서부터 다 와요. 화살들.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면 MA, 멀티 센소리 어세션. 저 책이 있습니다. 네, 저 책 갖고 있는 거는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그랬던 거 조금 칼라를 쓰세요. 자, 점선으로. 자, 아미그달라 편도가 된다면 편도가 여기 있습니다. 편도하고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점으로 표시했어요. 아미그달라가 있고, 그 다음 중요한 뭐냐면 파페트 혈. 지금 이야기했잖아. 이 전체 덩어리 어디 있느냐 하면요. 파페트 혈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걸 일반적으로 책에서는 미디얼 템포럴 로브라 그러는데 요거 있어요. 파페트 혈가. 네. 요게 편도체. 자, 요게 파페트 혈입니다. 네, 기억을 만든 회로죠. 파페트 회로. 자, 이렇게 되면, 자,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자, 그 다음 단계를, 자, 여기까지 가만히 씁시다.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다 모여져갖고, 감각이, 시각, 청각, 체감각이 다 모여지는 겁니다. 다 모여진 시간 어디 가냐면, 편도체로 가기도 하고, 당연히 파페트로 들어가기도 하고, 파페트를 거치지 않고, 곧장 프리프론탈로 가요.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보면서 중요한 게, 이 파페트 회로에서, 파페트에서 계산이 다 끝난 그것들이 어디로 다시 가주느냐면요. 당연히 파페트에서 끝난 게 프리프론탈로 가죠. 프리프론탈로 가고, 그거는 상식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파페트에서 곧장 연합 감각력으로 다시 다 보내줘요. 이 대목이 참 재밌습니다.
말한 걸 했었어요. 연합명령 가져요. 연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우리가 어떤 걸 본다. 이때부터는 무슨 말을 써야 되느냐 하면요, 인식이란 말을 써야 돼요. 인식이란 말. 인식하고 지각은 거의 비슷합니다. 감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감각은 기억을 참조를 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참조를 해야 지각, 인식 이런 말을 쓰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는 이 퍼스트는 뭐죠? 전부 다 감각이죠. 감각이 온 게 다 모여갖고 전체 연합하면 감각이 멀티모달이 다 연합해갖고 한 가지 이 대상이 출현한다. 자꾸 이야기하잖아. 대상이 출현하면 그 정보가 프리프론탈로 가기도 하고 다 모아진 정보가 다시금 전부 다 연합능력 청각연합, 시각연합, 체각연합 다시 보내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프리프론탈 때서 워킹 메모리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마지막에 저 이야기한 게 자극기억, 장기기억 통합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프리프론탈이 지금 어떤 현장을 보고 뭐 차를 속도를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겠다 많은 상황, 우리가 모든 만나는 모든 문제 해결 상황이잖아요. 그때마다 지금 리얼타임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 리얼타임 걸음이 이렇게 있다면 이 리얼타임 걸음에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 옛날에 어땠는데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저 사람 어떤 반응이 나올까 계산을 한다면 옛날에 저 사람 어땠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정보는 지금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들어있어요. 연합명령에. 연합이 진짜 재밌어요. 연합명령이 지금 들어오는 정보도 모아주지만은 여기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보내주기 때문에 연합명령 속에는 인식작용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합명령 정보를 프리프론탈에 불러와요. 왜 불러오냐면 지금 들어온 정보를 해석하기 위해서 옛날에 과거 어땠는데 라고 불러와줘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 과정이 바로 워킹 메모리입니다. 그 과정이 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파란 점선을 하세요. 여기서부터 연합 감각에서 다 불러와줘요. 다시.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프리프론탈 코텍스 이렇게 되죠. 다 불러줘요. 그러니까요. 자, 요 까만 선하고 파란 선은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현재일까요? 시간적으로 현재에 가까울까요? 좀 헷갈리네. 어떻게 보니까. 일단 실생활이 일어나는데 지금 어떤 걸 내가 누구 어떤 사람을 보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계산한다 했을 때 지금 내한테 보는 저 사람 얼굴 형상이나 다 감각 자궁이 모여갖고 전체를 형성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했는가는 지금 불러와야 되잖아요. 지금 현장에. 그게 워킹이에요. 불러오잖아요. 여기서. 불러와서 지금 온 거하고 비교하잖아요. 파란 까만 거 비교하는 거야. 바로 이겁니다. 프리폰트 하는 게. 그래서 비교를 하면 왜 비교할까요? 그걸 비교하는 게. 결국 모든 운동이요. 운동 출력을 보낼 때, 운동 출력을 보낼 때, 자, 하는 모습 어디로 가느냐면, 프리폰트에서 다 판단, 비교하는 게 어디로 가느냐면, 자, 아시죠? 서블리멘타리 모타 에어리아, 프리모타 에어리아로 가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어디로 가죠? 모타 프라이머리, 1차 운동용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가죠? 이때 여기까지 1차 운동까지 가면 스탑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척수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피죽 척수로고, 자, 이제 여러분 이 그림을 이해할 거예요. 왜 박 박사가 이 그림을 보고 밤잠을 설쳤는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에 완벽한 해독은 여기 있어요. 이 그림이 있어요. 다시 한번. 자, 이 M1까지 간 거는 수없이 하지만 교정 못합니다. 가기 전에 교정해줘야 돼요. 교정의 스텝이 이겁니다. 이 두 개입니다. 그 전에 이게 계속 루프를 그린다 봐야 돼요. 이까지 가면 파이링을 해요.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이까지 가면 하이웨이. 꿈은 뭐냐 하면, 이게 쭉 들어가. 나는 꿈도 내렸으면, 지금 이번 시간에 또 그런데, 이까지 들어가. 여기서 크런치를 풀어줘요. 운동처럼 못 나가게. 이까지 다 계산해요. 동일하게. 근데 꿈은 뭐냐면, 이쪽이 동작하지 않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토미하고 노라들라니 파이링 네트가 거의 제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프리폰탈을 배회척 전전도입이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없는 상태에서 뭐가 대규모로 불러오면 이거 불러온 동작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플로니카의 스냅 사진처럼 난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이걸 음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최신의 자동차일수록 제어 시스템이 완벽해져야 그게 성능을 발휘하잖아요. 정확히 같은 이유예요. 성능이 출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건 조금 실수하면 파고 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지난 시스템에서는 그걸 조율하는 시스템이 놀랍게 정교해지는 거예요. 그 제어하는 시스템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로 뭐다? 넥트클럽 포메이션이에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넥트클럽 포메이션이 최종으로 만들어주는 게 뭐죠? 컨서스를 있어요. 기가 막히죠. 전율을 해요, 전율을. 네. 난 이게 누로사에서 꽃이라고 봐요. 네. 네. 의식이 바로 의식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넥트클럽 포메이션. 그래서 그 결정적인 건 뭐죠? 의식 없애볼까요? 요점에는 촉살 많은 거 자극한 거 없애버려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피질 이거 종양 엄청 생겨도 의식 안 사라져요. 근데 약 딱 건드리면 스위치 딱 꺼져버려요. 다시 의식을 다시 보는 저 관점이에요. 이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전체에서 우리가 브레인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 출력이에요. 운동 출력이 일단 최종 출력이 나버리고 나면 엎어진 물이요. 회복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말실수예요. 말실수가 왜 생기느냐면요. 말실수는 하고서 즉각 알잖아요. 근데 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게 말실수예요. 하고 나면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확하게 M1까지 가면 무조건 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리면 척추를 타고 이렇게 하면 들어가면서 이거 내관으로 가면서 뭐 다 하잖아요. 다 했잖아요. 우리 이야기. 후두에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 출력을 내보내기 전에 완벽하게 L을 다 제거하고 내보내는 쪽으로 진화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나스가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산양 이야기 했잖아요. 높은 산에 산양들이 싸울 때 내가 조금 그 다리의 각도나 근육 뒷다리 힘을 조금만 잘못 줘도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운동 출력을 내보내기 전에 어떻게 조율하는가를 보는 관점이 넥트클럽 포메이션을 따라가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이게 보입니다. 이 그림이. 자, 야가 처음에 아주 멋진 건 냈고 그 다음에 어설프게 했기 때문에 옵틱 텍텀이 상당히 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 뭐 피질이 없잖아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 야가 다 처리하는 거예요. 야가 브레인이요. 다르게 생각하세요. 야하고의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야가 그냥 세포만 모여가지고 일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잔뜩 감각이 4개 감각, 시각, 청각, 체각 다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고 잘 보세요. 기가 막힌 경이에요. 야가 해서 이쪽에서 최종 출력이 나잖아. 가장 하위 운동이, 최고위층 운동이 나와요. 빨간 선이 나와서 했는데 이걸 어떻게 제어해주나 하니까 야가 곧장 넥트클럽 포메이션 보내주잖아요. 이 선이. 이어서 이쪽에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니까 이쪽에서 이게 뭔가 복척 시상이잖아요. 복척 시상에 이게 복척 시상에 다시 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 들어가면 이거 이쪽에 나가면 이것도 제어되죠. 이중으로 제어한다는 걸 느낄 수 있나요? 이중으로 관여하고 있어요. 정확히 보세요. 이게 넥트클럽 포메이션에서 이 옵틱 텍텀이 이 선에서 포메이션 직접 관장하고 이 한 선에서 복척 시상을 통해서 넥트클럽 포메이션을 관장하고 있어요. 네. 동일한 형태로 여기서 보시면 어차피 이게 완성된 그림이 아니네. 계속 그려야 돼. 자, 계속 그려야 돼. 자, 좀 더 갑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잘 스탑 해놨네. 지금 제었을 때 넥트클럽 포메이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말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자, 잘 따라가보세요. 자, 이거는 메인 하이웨이까지 나왔잖아요. 나와서 최종은 뭐냐 하면 최종 출력은 뭐냐 하면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붙여볼게요. 머리 근육으로 가는 거예요. 헤드 머슬로 가는 거예요. 자, 헤드 머슬이라니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턱 근육, 온갖 게 얼마나 많은 근육이 있어요. 예. 눈동자 돌리는 것도 있어요. 다 이게 제어해주는 거예요. 헤드 머슬. 헤드 머슬로 가고, 이쪽으로 어디 가죠? 예. 바디 머슬로 가요. 예. 이게 전부 다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걸로 가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운동, 이게 정확히 뭐냐면, 모타. 네. 모타,
컬럼 COLUMN 컬럼 오버 스피널 코드입니다. 예. 동일하게 이것도 뭘 적으셔야 돼요? 이 명칭이 뭐냐면요. 모타, 이때 칼럼이 아니고 뉴클라이. 복수니까 CLI 오버 브레인 스템이요. 뇌간에 있는 신경핵들이요. 얼마나 많아요. 이쪽에 여러분 제대로 보면 이언택 신경해박 체계는 이게 거의 한 100페이지나 차지해요. 공부하다 하다가 진리입니다. 그게 우리 본질이에요, 사실은. 네. 이게 모터 누클라이 브레인스템. 자, 그러면 야들 실제로 이 운동신경핵하고 척추의 운동 관련하는 신경들을 이제 해주면 이제 결국 동물이 움직이는 건데, 행동을 하는 건데, 그거 하기 위해서 나왔죠. 그 다음에 자, 운동 출력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메인 운동명이 떨어졌어요. 나가요. 그러면 이걸 조절해줘야 돼. 에러를 보정해줘야 되잖아요. 그 시스템을 한번 그려주면 어떻게 하면 에러 보정해주는 시스템은 어디 나면 바로 야를 쓰는 거예요. 야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 여기서 피드에서 곧장 들어와요. 피드에서 들어오면 엄청난 정보입니다. 야가 곧장 들어와서 여기다 시냅스를 해줘요. 그럼 여기서 이게 복선 지상이죠? 복선 지상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이게 이렇게 다 내려온 거야. 자, 다 기가 막힙니다. 야들이 뭔 줄 알아요? 야들 이름이 뭔 줄 알아요? 피질 척수로 내놓고 있는 피질 피질 척수로 내놓고 나머지 다 그 부르는 이름에서 갑자기 얘기가 나는데 주체외로 옛날 의사들이 얘기했다죠. 주체로가 있고 주체외로가 있어요. 익스트라 피라미드 주체외로에 지금 잘 썼다 이거 주님한테. 자, 피라미달 패스웨이. 피라미달 패스웨이가 뭐냐면요. 지금 이겁니다, 이거. 이제 찾았어.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이것도 제2의 특별한 내각에서 강의를 했어요. 자료 다 있습니다, 보시면. 피라미달 패스웨이가 이게 조류까지도 거의 없어요. 영장류하면서 불붙이기 시작했고, 우리한테 와서 이게 하도 굵어져갖고, 아까 그림 그려줬잖아요. 요거, 통통해졌잖아요. 이거요. 네. 자, 그 다음에, 익스트라 피라미달 패스웨이는 뭐냐면요. 익스트라 피라미달 패스웨이. 이게 뭐냐면, 노상 이야기하는 저런 거죠. 적핵, 척수로, 정전, 척수로, 그물, 척수로, 시계, 척수로. 저 책에 수도 없이 반복했는 거죠. 이겁니다. 야가 전부 다 이걸 따고 오는 거예요. 이걸 따고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기가 막힌 게, 자, 척수 정각에서 자, 기억나죠? 척수 정각에서 이게 파이널 커먼 패스 알파 모터 뉴런이잖아요. 알파 모터 뉴런 이게 나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게 뭐냐면 알파 뉴런 이제 여러분 금방 이해할 거예요. 이 알파 모터 뉴런이 지금 이어서 나가는 게 바로 야예요. 야. 무슨 알겠죠? 야, 이쪽이 스페셜 코드에서 나오는 거 이거요. 근데 야는 함부로 나가는 게 아니죠. 실제로 그 교과서에 나오는 다른 자료를 보면요, 야가 나오기 전에 여기서 온갖 패스웨이가 나와요. 그게 이런 것들이 와요. 와서 요것을 간섭을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함부로 못 해보세요. 조율을 해줘요. 그 과정입니다, 지금. 그 과정이 지금 요 까만 거 나왔죠? 요 까만 거 나왔죠? 그게 넥트블락 포메이션 타고 내려오잖아요.
자, 그럼 다시 이게 진짜 엄청난 이야기라는 게, 그럼 네트플라 포메이션 다시 돌아왔어. 네. 야가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 일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요. 이 이야기에, 결국 그걸 보는 관점이 바로 살라모스, 요까지가 거물 형성체까지 왔고, 요 조금 상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요 한 가지 빠뜨렸는데. 여기도 네트플라 누클레스 오브 살라모스라 그러는데, 야들은 이 네트플라 잘 들었어요. 발생 속도 다릅니다. 야들은 전적으로 뭘 하느냐 하면요. 야들이 하는 거는, 자, 이 빨간 점들은 왕창 라디에이션을 해줘요. 이게 대뇌 피질로 방사해줘요. 대규모 방사. 이 대규모 방사인데 이 야들이 뭔지 하면 감각을 매겨내줘요. 그래서 야들이 감각을 대규모로 방사를 계속 해주기 때문에 감각 이 입력이 시상에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신경세포가 쉬지 못하고 항상 깨어있는 상태를 우리는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의식이 다른 적이 없어요. 사실 내각적으로. 의식은 뭐냐 하면 감각 자극이 계속 꽃밭에 있듯이 좋은 영화 보고 있으면 잠잘 수 있나요? 잠잘 때 언제 자요? 의식 수답될 때는 감각이 안 들어야 되잖아요. 깨어있다는 상태는 내각적으로 명확해요. 뭐냐면 감각 입력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면 누가 해주는데? 바로 야들이 대규모로 투사해줘. 이 소식들이 뭐냐면 지금 이 소식들이요. 이쪽에. 이제 무슨 말이냐.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암기하시고, 이 구조 암기하시고, 이거 암기하시고, 이거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2개 암기하시고. 그리고 이걸,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안 보고 그릴 수 있고, 그 다음 침대에 누워갖고 1시간쯤 이걸 머릿속으로 조장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그림 저쪽에 갖다 놓고, 저거 어느 부위 확대해보고, 이걸 머릿속에 다 할 수 있으면, 어젯밤 2시간 이렇게 했어요. 와, 뭐자, 진짜.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동안에 쭉 공부했던 게 어디서 불쑥 쳐들어와요. 아, 그렇지. 그거. 바로 그거 있었네. 바로 그쪽이었네. 다시 한번 네트플라 포함해서 다시 보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래서 자, 조금만 더. 그래서 요거 해보고 지금 넘는 거예요. 자, 요거 좀 다릅니다. 이거는 기원이 다른데, 야는 뭐냐면요. 야는 전적으로 야를 감시하는 거예요. 야들. 시상 전체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시상 활동을 제어해줘요. 일단. 그러니까 야들 파이브는, 야들 신경 섬유는 대뇌피질로 안 가요. 전적으로 시상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야들, 이쪽 안에 있는 이쪽 핵들은 대규모로 대뇌피질로 보내줘요. 근데 당연히 이제 알겠죠. 이거 건드리면 안 가니까 시동 꺼지지. 하나도 어려운 이야기야. 자, 따라서 시상 수질 판넬. 시상 수직 판넬. 자, 그게 정체가 뭐였죠? 예, 그래요. 이제 그거 누구, 내가 학자한테 가서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와서 놀라고. 진짜 그게 핵심. 그 네트플라 포메이션 이제 이해하셨죠? 네트플라 포메이션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또 다른 이야기 하면 지난 시간에 세로토닌, 도파민, 노라드린 그거 이야기예요. 그거요. 더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신경해박직 다시 보세요.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같은 경우에 이 분출 가지를 한번 보세요. 신경 하나씩 다 덮어버리잖아요. 도파민 하나 보세요. 여기서 쫙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서 내가 계속 이야기할 때 의식은 상태가 있고 내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의식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야들이잖아요. 어떻게? 스프링쿨러처럼 1초에 하면서 쫙 분출해져갖고 신경핵 하나에서 가지가 수만 개 뻗어요. 가지가 시냅스가 아니고 가지가. 그러니까 이 전 대를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가들이 계속 도파민, 세로토닌, 노란 분출해주기 때문에 잠잘 수가 없는 거예요. 가들이 분출할 때.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그게 있어요. 자, 이쪽에. 자, 마지막으로. 자, 요거 빨리 그랬어요. 자, 지금 오늘 강의는 요 두 가지, 이까지는 지금, 자, 요거는 여러분 요거만 생각하세요. 작업기업, 장기업 통합은 바로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입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일어나는 게, 이게 불로잖아요. 지금 현안에 있는 기업, 맨날 기업을 통합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마지막으로. 자, 하나 그려주세요. 기가 막혀.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자, 살라머스. 우리 하루 종일 이야기했던 살라머스 그려주고, 살라머스의 안에 이게 바로 수질 판넬이요. 네, 이거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빨리 그릴게요. 이쯤에 교내쯤에 해당되는 브레인 단면을 이렇게 이거 참 좀 네, 조금 빨리 그릴게요. 네, 봅시다. 조금 생략해갖고. 자, 이 브레인 단면입니다. 그 다음 요게 뭐냐면 요렇게 그리면 뭐라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렇게 그리면 그만 알아야지. 요렇게 그리면 수도관이잖아. 네, 중매 수도관이잖아. 중매 수도관이고 요쪽에 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핵이 있고 여기 큰 핵이 있고 이 핵이 자 청반핵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대뇌각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대뇌각 교내핵. 이거 전부 다 이게 적어놓은 그림, 내 책에 적어놓은 그림이 다 나옵니다. 대뇌각 교내핵. 교내에 있는 소위 말해서 브레인 여러분들 그림 보면 이렇게 대뇌 피질 전체를 받치고 있는 신경선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게 다리처럼 해가 대뇌각 교내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솔기핵입니다. 솔기핵은 센트럴 그룹인데 센트럴 넥티컬 포메이션하고 센트럴 그룹이요. 그러니까 이 넥티컬 포메이션이 이것도 지금 간단히 그려줄게요. 뭐 여기 선회가 있다 하면 내가 있고 이게 가운데 있는 게 메디안 넥티컬 포메이션이고 이쪽에 미들 그러니까 요게 메디안이고 MEDIA 정중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걸 뭐냐면 메디안 MEDIA 메디안이고 어디냐 내척이란 말 쓰잖아요. 내척. 그 다음에 요 바깥에 있는 것이 외척. 이게 넥티컬 포메이션도 세 가지 그룹이 있어요. 기둥이. 자, 그래서 요거는 센트럴 그룹입니다. 센트럴 그룹 오브 넥티쿨러 포메이션입니다. 네. 자, 솔기핵. 그것이 대표 솔기핵인데. 자, 여기서 뭐냐면 청반핵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오죠. 그 다음에 대뇌각 교내핵에서 그 유명한 아세틸콜린이 나와요. 자, 이거는 5H2, 세로토닌이 나오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또 하나 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큰 핵이 있어요. 자, 이 핵 이름이 뭐냐면, 베이살 포브레인. 이게 뭐죠? 이게 전내 기저핵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가 유명한 게 뭐죠? CH4. 뭐죠? 마이너드 기저핵이 있어요. 네, 아세틸콜린 마이너드 기저핵. 자, CH 시스템 알죠? CH1에서 3는 세탈 에리아 있어요. 세탈 에리아. 지금 했잖아요, 이거. 이게 전부 다 소위 말해서 포유동물의 포유류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오는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CH4가 마이너트. 굉장히 중요하죠. CH5가 바로 대뇌각 교내핵. CH6가 있어요. CH6가 되더라. 좋아요. 자, CH6. 네. 자, 요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CH4에 해당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먼저, 자, 3색으로, 중에 3색으로 해줄게요. 먼저, 청반핵에서 나오는 거가 어디로 가냐면, 쭉 해하고 대뇌 피질로, 이렇게 나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대뇌 피질로 이렇게 일단 가져요. 그 다음에 5TH는 쭉 해서 시상 수질 판넬로 와요. 자,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도 어디로 가냐면 곧장 시상 수질 판넬로 가요. 근데 야투린 시스템 격까지를 이쪽에 연결해줘요. 이렇게. 어디? 전내 기적으로 연결해줘요. 그럼 전내 기적에서 받아서 어디 가느냐면 곧장 대뇌 피질로 가줘요. 자, 대뇌 피질로 가줘요. 자, 마지막으로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랄까요? 유두체 융기입니다. 영어로, 투베로오 머밀러리
바디. 원문을 누클레어스. 여기서 뭐 나오냐면, 참, 이거 좀 잘 들어볼게요. 흔한 이름인데, 신경개발에서 잘 안 나왔던 거, 히스타민이 나와요. 중요합니다. 그동안은 안 달았는데 히스타민이 나와요. 이 히스타민 나오는 시스템은 특수핵으로 가져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들은 또 이 한쪽 핵에서 반대쪽으로 어디를 가져오냐면, 이쪽, 대뇌가 교내 핵 쪽으로 가져요. 대뇌가 교내 핵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 아스콜린 센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뭐죠? 이게 수질 판내액이요. 시상 수질 판내액이요. 예. 그 다음에 이 바깥은 특수핵들이요. 특수핵은 주로 감각운동 다루죠.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 수질 판내액을 받아갖고 왕창 전체 뿌려주는 거예요. 야가 누군데? 야가 분출해주는 게 뭔데? 그 유명한 글루타메이트예요. 오케이. 됐죠? 이제 감 잡았죠? 공부 좀 한 사람들 감 잡았죠? 글루타메이트 각성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를 깨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유 답안을 뭐라 그러냐면요. 센트럴 태그멘탈 트랙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과서에 뭘 하냐면 야가 온전해야 거식이 각성 상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뭘 하냐면요. 상행 뭐야 갑자기 ascending 그렇죠. ARAS 시스템이에요. 이거 뭐냐면 각성 유지 시스템이에요. 상행 각성 시스템. 그렇게 하면 돼요. 상행 각성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네트워크 포맷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 개념을 아시겠죠? 여기에 그대로 시장 수집 판매액이 결국은 이 아스트콜린 시스템하고 세로토닌 시스템에 자극을 받아가고, 그래서 낮 동안에는 아스트콜린이 계속 분비되면 뭐죠? 연산장을 불러오죠. 예.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니까 생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맥에서 매개를 해주는 거예요. 맥에서 결국 뭐냐면 글루타메이트가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루타메이트 액티브 포텐을 만들어주잖아요. 오케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대뇌 어디로 가요, 야들이? 다 대뇌 피질로 가잖아요. 오케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전체 다시 한번 1, 2분만에 다 요약해 드릴게요. 자, 오늘 내가 그랬던 모토는 뭐냐면 감각운동통합입니다. 첫 번째 감각운동통합이 돼 있어요, 사실은. 이 본능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유전자 시스템에 의해서 감각운동이 통합이라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세포들, 신경이라는 세포들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서로 연결되는 현상이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거 무슨 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두 개가 축성이 연결된 거예요. 그 첫 번째 자동으로 연결된 게 있죠. 유전자가 결정해줘갖고, 그냥, 예, 위에 있는 센소리 뉴런에서 모터로 그냥 연결된 거예요. 그게 반사회로예요. 반사회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되는 게 피질이, 그걸 좀 더 많은 신경세포들끼리 정보를 많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링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인식 상태의 통합이라는 게 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이 상태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멀티 센소리 있잖아요. 시각, 청각, 체감각 있잖아요. 여기에 기억하고 있잖아요. 기억이 다시 들어가서 이 캥중에 떠는 선이 이 점이 감각을 연합할 뿐만 아니라 시각을 연합하고 청각을 연합하고 개별 감각을 연합하지만은 여기서 돌아가고 이 나오는 이 개별 감각이 아니잖아요. 벌써 멀티 센소리를 거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이 개별 감각이 아닌 거예요. 개별 감각이 다 통합된 상태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는 인식 상태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걸 다시 옛날 기억하고 지금 현재 들어온 입력을 무제한으로 비교하는 행위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의식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말이 의식적인 동작하는 게 지금 들어오는 자극하고 옛날 기억을 비교하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박 박사 이번 강의를 전부 통합에다 포커스 맞췄냐면 이 전체 과정이 단출만 없어요. 감각, 운동 통합에서 인식 모드의 통합에서 마지막으로 기억의 통합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걸 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단지 신경 뉴런들이
아톰은 핵 속에 수십만 개 모여있는 상태하고, 수십만 개도 안 될 거예요. 수천 개 모여있는 상태하고, 피질에 1000억 개 모여있는 상태하고, 이 페이지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피질에 대용으로 모였다 보니까, 바로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이 다중으로 연결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다중으로 연결돼 갖고 출력을 내보낼 때, 이제 이 상당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신피질이 체감 갖고 정신분열증이 인류 사회에 아주 팽배한 정신병이잖아요. 피해가기 어려워요. 예. 근데 왜 정상인들이 이렇게 잘 유지되는 거는 이거를 출력 나가기 전에 이렇게 놀랍게 이 제어해주고 조절해주는 시스템에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실제 통합의 주역은 네트워크 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메인 하이웨이가 결정나도 격가지로 항상 그 시스템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통합을 하면서 통합이라는 말이 잘못하면 섞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또 다른 궤도 안 잃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지해주는 시스템까지 함께 진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요. 자,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전체 강의가 뉴럴 투브 관점에서 보면 명쾌해요. 뉴럴 투브에서 감각 운동이 위치적으로 딱 분화되어 있다가 그 다음 대뇌 피질로 하면 숫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 선이 명확히 끊기 어려워요. 그게 이제 이런 전전두엽을 이해할 때 이 개념이 결정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골드만이 내건 개념이 그레주얼 경사 개념이요. 농도의 경사, 분포의 경사. 그러니까 시각, 청각 1차 영역은 채널 형태로 해갖고 명확히 그 자기 구역들이 결정이 되는데 11영역까지 되는데 나중에 이 프리프론탈을 보면요. 요거에 시각이 어디 있고 청각이 무능이 넌센스예요. 예. 뿌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획 나눌 수 없고 뭐냐면 다중으로 연결된 상태. 그 나는 이걸 다르게 도표도 그리고 표현해봤는데 뭐냐면 이렇게 시각 피질이 지금 한 30개 모듈이 있어요. 이럴 땐 각각 지도들이 독립된 지도들이 독립적으로 펑션을 해요. 그걸 채널로 돼 있다 그래요. 예. 맵화되어 있고 채널로 돼 있는데 이게 나중에 전두엽으로 가면서 프리폰탈 코텍스가 해지면서 한 개의 이 지도가 한 개의 관할 영역이 점으로 축소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골드만이 뭐하고 비교했냐면요. 검색 엔진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쪽 시스템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번 강의를 정확히 들으시면서 다음에 전전두엽이나 언어나 이쪽으로 이제 공략해 나갈 때 이제 오늘은 그 플랫폼을 이제 제공해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두 그림 예. 앞으로 박자에서 브레인 공부하는 분들은 요 두 그림을 플랫폼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 그림 다 나와 있는 그림이니까 요거 비교하면 전체 판도 그려지고 예. 자, 어디 가서 인용하실 때 뭐 강의하실 때 요 그림 이야기할 때는 꼭 박자에서 이야기 해주세요. 예. 자, 강의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